이 세상에 신은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있을 뿐. 철저한 유물론과 무신론을 가르치는 나라, 종교와 미신을 아편이라며 탄압하는 나라, 북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북한 헌법 68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겉으로는 자유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죠. 교회나 절은 외국인 관광용일 뿐 일반 주민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는 그 어떤 당의 지시보다 강력한 신탁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서슬 퍼런 보위부 간부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자도 무릎 꿇게 만드는 존재. 오늘 우리는 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어둠의 권력, 점쟁이와 귀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 일부 평양의 은밀한 권력자들 용한 아주머니를 찾아라.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평양은 가히 점쟁이 전성시대입니다. 물론 간판은 없습니다. 오직 아름아름 철저한 점조직으로만 연결되죠. 2019년 탈북한 평양 출신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평양 중구역에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 주민이었죠.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간부 부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번 보는데 중국 돈으로 200위안, 우리 돈으로 3만 5천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일은 더 비쌌죠. 500위안에서 1000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주 고객층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핵심 계층이라 불리는 당 간부와 보위부원의 아내들입니다. 또 다른 탈북민 박모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3층에 보위부 과장 부인이 살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당당하고 세련된 사람이었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달 초하루마다 집에서 쌀과 과일을 올려놓고 절을 했더라고요. 조상신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죠.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미신을 쫓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 마시던 동료가 오늘 아침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나라. 내 남편이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용한 아주머니의 입뿐입니다. 2017년 탈북한 간부 출신 최 씨의 증언입니다. 제 상사의 부인이 한 달에 3번씩 점을 보러 다녔어요. 이번 검열에서 우리 그이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한 번은 점쟁이가 남편이 위험하니 돼지고기를 사서 강에 뿌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평양에서 구하기 힘든 돼지고기 5kg을 사서 대동강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국 돈으로 500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9만 원어치였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위해 그들은 수백 달러의 복채를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겉으로는 수령님께 충성하지만 속으로는 귀신에게 빌고 있는 기막힌 이중생활인 셈이죠. 2부 금지된 의식, 산으로 간 사람들. 도시에서 점을 보는 건 약과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나 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깊고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행해지는 기이한 의식들. 바로 내림굿과 빙의입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 탈북민 이모 씨의 소름 돋는 증언입니다. 2015년 여름이었어요. 우리 언니 아들이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열이 계속 나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웃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죠. 걸리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가족은 깊은 밤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쯤 출발했어요. 불도 켜지 않고 달빛에 의지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움막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무당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용은 미리 중국 돈 300위안,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를 냈고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북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중얼거리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컥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더니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 씨는 그게 무당의 몸에 조상신이 내렸다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신이 우리 집안의 과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증조할아버지 이름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픈 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런 거니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병원이 고쳐주지 못하는 병, 도저히 풀리지 않는 집안의 우한. 절박한 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을 불러 조상신을 내립니다. 발각되면 공개 재판에 넘겨질 중죄이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당해법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2018년 탈북한 양강도 출신 정 씨도 비슷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산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북소리, 징소리가 들리면 다들 알았죠. 오늘 누가 굿을 하는구나. 보안서에서도 알았을 텐데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보안원 가족들도 몰래 하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산속의 북소리는 더 크고 잦아집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3부 최고 존엄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존엄 김씨 일가는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미신을 믿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 묘향산의 아주 용한 점쟁이가 그의 죽음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소문입니다. 2016년 탈북한 평양 출신 한모 씨의 증언입니다. 평양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김일성이 죽기 몇 달 전에 묘향산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를 몰래 불렀다고 해요. 그 점쟁이가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대요. 김일성이 화를 냈지만 결국 그해 7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그 뒤로 그 점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또 다른 탈북민의 증언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풍수지리를 굉장히 믿었다고 해요. 금수산 태양궁전을 지을 때도 풍수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리를 정했고 평양의 주요 건물들 위치도 다 풍수에 맞춰서 정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김정은도 백두산 혈통을 강조하면서 백두산을 신성시하잖아요. 이게 다 미신적 믿음이죠. 2020년 탈북한 함경남도 출신 강 씨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갑자기 백두혈통, 백두산 영장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결국 혈통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건데 과학적 유물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위에서는 미신을 금지하면서 자기들은 가장 큰 미신을 만들어낸 거죠. 김일성 일가가 그토록 백두산 혈통을 강조하고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풍수지리에 맞춰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거대한 미신적 믿음 위에 서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무당은 김씨 일가다. 그들이 주민들에게 수령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게 점쟁이가 귀신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최고 권력자조차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지 못해 신비주의에 기대는데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할까요? 4부 단속과 처벌의 이중성.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런 미신 행위를 어떻게 다룰까요? 겉으로는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북한 형법 256조에는 미신행위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을 보거나 굿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2019년 탈북한 전직 보안원 출신 윤 씨의 증언입니다. 제가 보안원으로 일할 때 점쟁이를 단속하라는 지시가 자주 내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단속을 나가면 뇌물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평범한 주민이 하면 잡아가지만 간부 부인이 하면 못 본 척했어요. 심지어 우리 보안서 서장 부인도 점을 보러 다녔거든요. 처벌의 기준도 신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네에서 점을 봐주다가 걸렸어요. 노동단련대 1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당 간부 부인이 더 큰 규모로 점을 보다 적발됐는데 뇌물 좀 주고 끝났어요. 중국 돈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단속하는 사람들 자신도 미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보안원들도 다 점을 봐요. 승진할 수 있는지, 검열해서 무사할지 이런 걸 물어보죠. 저도 한 번 봤어요. 제가 단속하던 그 점쟁이한테 가서 몰래 봤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결국 북한에서 미신은 금지되어 있지만 동시에 만연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당당히 할 수 있고 권력이 없으면 숨어서 합니다. 이것이 유물론 국가 북한의 기묘한 자화상입니다. 수령님 사진 앞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점쟁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한다. 요즘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은 자주 섞인 농담입니다. 국가가 나의 내일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닌 공포가 지배할 때, 나약한 인간은 결국 초월적인 존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탈북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을 게 미신밖에 없는 거예요. 당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고 법도 못 믿으니까 귀신이라도 믿고 싶은 거죠. 지금 북한을 뒤덮은 미신의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깊은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평양의 어딘가에서는 내일의 안녕을 빌기 위한 간절하고도 위험한 촛불이 켜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기묘하고도 서글픈 이면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시간에도 더 놀라운 북한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